이 이야기는 안산시에 사시는 김정숙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정숙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평일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갈 일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버스를 갈아타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바라봤어요. 그런데 몇 초 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소영이였습니다. 소영이가 왜 저기에 있지? 그 생각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프리랜서 일을 다시 시작한 뒤로 거래처를 만나러 다니는 일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소영이가 나온 건 카페도 사무실도 아니었습니다. 모텔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간판과 소영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혹시 옆 건물에서 나온 걸 잘못 본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소영이는 분명 모텔 출입구에서 나왔습니다.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주변을 살피더니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일 오후에 내 며느리가 왜 모텔에서 나오지? 상대가 누군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모텔에서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눈앞이 뒤집혔어요. 마침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길을 건넜습니다. 소영이는 저를 보지 못한 채 조금 앞을 걷고 있었어요. 이소영? 제 목소리에 소영이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영이에게 달려갔어요. 너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머니, 내가 어디서 나오냐고 물었어. 소영이는 입만 몇 번 달싹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모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기서 나왔지? 어머니, 그게요. 뭐가 그게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두 명씩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신경 쓸 정신이 없었어요. 내 아들 두고 내가 지금 바람을 피워? 지호가 너 믿고 사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소영이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그 말까지 듣는 순간 이성이 끊겼습니다. 저는 소영이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누구야? 어떤 놈이야? 누구랑 저기 들어갔어? 소영이는 울면서 제 손을 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놓으세요. 제발이요. 말해. 어떤 놈이냐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모텔 출입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소영이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고개를 돌렸어요. 남자 하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그 사람은 제가 너무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딸 지훈이와 5년을 함께 산 남편, 제 사위였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최서방, 민석이도 저를 발견하고 그대로 멈춰 섰어요. 저는 소영이와 민석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잠깐만, 너희 둘이 왜 여기서 같이 나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고개를 숙였고 민석이는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침묵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는 며느리가 어떤 낯선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제 사위였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와 내 딸의 남편, 한 가족 안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던 두 사람이 같은 모텔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 이 새끼,
이번에는 제가 민석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옷깃을 붙잡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딸 두고, 그것도 누구랑? 내 처남 와이프랑? 민석이는 제 손목을 잡더니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장모님, 저는 숨을 몰아쉬며 민석이를 노려봤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교양 없이 길거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민석이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사람 몇 명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다 보잖아요. 얘기할 거면 조용한 데 가서 하세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교양? 내가 지금 나한테 교양을 찾아? 민석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모텔을 가리켰어요. 내 딸 두고 내 처남 와이프랑 모텔에서 기어 나오는 놈이 나한테 교양을 찾아? 그날 제가 알고 있던 가족은 끝났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가족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들 지호는 37, 딸 지훈이는 34입니다. 둘 다 결혼했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지호는 소영이와 결혼한 지 7년이 됐습니다. 둘 사이에는 6살 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 손주입니다. 지훈이는 민석이와 결혼한 지 5년이 됐고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자식들이 결혼한 뒤 일부러 간섭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결혼하면 자기 가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던 세대라 며느리에게 같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영이에게 먼저 전화하는 것도 자제했고 손주 보고 싶다고 함부로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훈이네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싸움이 있어도 둘이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영수도 늘 말했어요. 결혼한 자식들 일에 부모가 자꾸 끼면 안 돼.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아주 멀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만났습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모였고 저희 부부 생일, 손주 생일, 아무 이유 없이 외식하자며 만날 때도 있었어요. 지호와 소영, 지훈과 민석, 손주까지 모이면 집안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소영이와 민석이도 가족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섞었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민석이는 원래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소영이도 가족 모임에서는 아이를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가끔 음식 이야기를 하고 일 이야기를 하고 같이 웃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가족끼리 만날 때마다 서로 불편해서 말도 안 하는 것보다 편하게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호도, 지훈이도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지요. 누가 자기 아내와 자기 여동생의 남편을 의심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남편과 자기 오빠의 아내를 의심하겠어요.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연락하게 된 것도 처음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아이를 낳은 뒤 일을 그만뒀어요. 원래 디자인 관련 일을 했는데 육아하면서 경력이 끊겼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한 뒤부터 다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외주부터 맡았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서 가족들이 저녁을 먹다가 소영이가 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새로 맡은 일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계속 막혀요. 지호가 물었어요. 회사 다닐 때 쓰던 거 아니야? 버전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리고 내가 안 쓰던 기능도 많아. 그때 지훈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민석이를 봤습니다.
오빠가 좀 알려줘. 민석이가 지훈이를 돌아봤어요. 내가? 응. 오빠 회사에서도 비슷한 거 하잖아. 민석이가 소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소영이가 이름을 말하자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면 제가 조금 알아요. 진짜요? 완전 전문가는 아닌데 기본적인 건 봐드릴 수 있어요. 지호가 웃었습니다. 야, 잘됐다. 소영이 요즘 그것 때문에 며칠째 끙끙대고 있었거든. 그날 민석이는 가족 단체방에 참고할 만한 자료 몇 개를 보내줬습니다. 소영이는 고맙다고 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뒤 소영이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민석이에게 직접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도 특별할 것이 없었어요. 가족끼리 번호를 다 알고 있었고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지호도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혼자 왔다가 말했어요. 민석이 덕분에 소영이 일 많이 편해졌어. 그래? 응. 모르는 거 물어보면 잘 알려주나 봐. 그러면 밥이라도 한번 사. 제가 말하자 지호가 웃었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웃었어요. 얼마 뒤 가족들이 외식을 했습니다. 고깃집이었어요. 고기를 먹다가 해산물전이 나왔는데 소영이가 젓가락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자연스럽게 다른 접시를 밀어줬어요. 이거 드세요. 그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순간 지호가 웃었습니다. 내가 소영이 입맛을 어떻게 알아? 민석이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전에 일 때문에 얘기하다가 음식 얘기도 했어요. 소영이도 바로 웃었습니다. 제가 해산물 잘 못 먹는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지호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대화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모텔 앞에서 두 사람을 잡고 난 뒤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소영이는 일을 시작한 뒤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아이를 낳고 몇 년 동안은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옷도 편한 것만 입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아이 밥 먹이고 쫓아다니느라 제대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화장도 다시 하기 시작했고 옷도 신경 써 입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일도 많아졌어요. 한 번은 지호가 혼자 저희 집에 왔습니다. 소영이는? 제가 묻자 지호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말했어요. 일하러 갔어. 토요일에도? 요즘 일이 좀 있나 봐.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응? 소영이 요즘 많이 밝아졌어. 그래 보여. 한동안 애 키우느라 자기 생활이 하나도 없었잖아. 지호는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것이 정말 좋은 듯 했습니다. 요즘 사람도 만나고 자기 돈도 조금씩 버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 옷도 사고 외출도 하고 집에서도 예전보다 덜 예민해. 저는 아들에게 잘 됐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자기 일이 있어야지. 애만 보고 살면 답답해.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소영이가 왜 그렇게 밝아졌는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 지훈이와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지훈이가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가 요즘 진짜 바쁜가 봐. 민석이가? 응. 야근을 거의 매일 해. 주말에도 가끔 회사 사람 만난다고 나가고.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 사이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지훈이는 바로 웃었어요. 없어. 오빠 회사 바쁠 때 원래 저래. 오히려 남편이 힘들어 보여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오면 씻고 바로 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고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보약이라도 하나 해줘. 안 그래도 생각 중이야. 그날도 저는 사위가 정말 회사 때문에 바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모텔 앞에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제 사위가 나왔고요. 최서방, 민석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다시 민석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이계 자식아. 내 딸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하필 소영이야? 민석이가 제 손을 잡아 떼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민석이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실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없이 길에서 머리채 잡고 이러시는 게 맞아요? 그 말에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교양? 그래, 너 교양 좋아한다. 교양 있는 놈이 처남 마누라랑 모텔을 가? 교양 있는 놈이 자기 아내 두고 가족이랑 바람을 피워? 민석이는 이를 악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저랑 지훈이 사이에 애도 없잖아요. 순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영이조차 민석이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희 부부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장모님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난리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민석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부부 문제? 내가 생판 모르는 여자랑 바람을 피웠으면 내 부부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붙어먹은 여자가 누구야? 내 며느리야. 내 아들 마누라라고. 소영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는 소영이를 노려봤어요. 너는 입 닫아. 너도 똑같아. 지호가 너 믿고 애까지 키우면서 사는데 어떻게 자기 시누이 남편이랑 이럴 수가 있어? 소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소영이가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뭐가 제발이야? 지호 오빠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저는 소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속인 내가 뭘 말해? 민석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이한테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에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시간 좀 벌어서 말 맞추게. 저는 그대로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가 가고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지호야, 지금 어디야? 회사인데. 왜? 당장 나와. 무슨 일인데? 목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어요. 내 마누라가.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석이랑 모텔에서 나왔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두 눈으로 봤어. 소영이가 왜 민석이랑 모텔을 가? 나도 모르겠다. 둘 다 지금 내 앞에 있어. 지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제가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지훈이에게도 걸었습니다. 딸은 몇 번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왜? 너 지금 어디야? 회사. 무슨 일 있어?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민석이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다시 물었어요. 오빠가 왜? 오빠가 뭐 했어?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소영이랑 모텔에서 나왔어.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뭐, 엄마가 봤어. 둘 다 지금 내 앞에 있어. 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오빠가 왜 새언니랑 모텔을 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왜 하필 서로였는지. 그날 저녁 모두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남편 영수에게 먼저 전화를 했을 때도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당신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제가 모텔 앞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자 남편은 욕을 했어요. 평소 욕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친놈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지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소영이를 찾았어요. 소영이 어디 있어? 아직 안 왔어. 민석이는? 걔도. 지호의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아직 믿지 못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잠시 뒤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전화했는데 안 받아. 민석이가? 응.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소영이가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이리 와. 소영이는 울다 온 사람처럼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라고 하지 마. 지호는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내 앞에서 여보 소리가 나와? 소영이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엄마 말이 진짜야? 소영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석이랑 모텔 갔냐고. 소영이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만으로 대답은 충분했습니다. 지호가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미친. 남편이 바로 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호야. 아버지 있나요? 일단 앉아. 내가 지금 앉게 생겼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지호가 민석이를 보는 순간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남편과 제가 동시에 지호를 붙잡았습니다. 민석이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놓으라고. 지호야, 이러다 사람 잡는다. 남편이 아들을 꽉 붙잡았습니다. 지훈이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소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소영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진짜야? 한참 뒤 소영이가 대답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지훈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소영이는 울었습니다. 지훈아, 내 이름 부르지 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남편이랑 자놓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 소영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이번에는 민석이를 봤어요. 오빠. 민석이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잘못 본 거라고 말해. 민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 둘이 모텔에서 만난 거 아니라고. 민석이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얘기하죠. 그 말에 지호가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뭘 다 얘기해. 언제부터야? 민석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먼저 울면서 말했어요. 몇 달 됐어. 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몇 달? 정확히 언제부터인데? 여보, 여보 소리 하지 말라고.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소영이는 한참 뒤 말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일 때문에 연락했어. 민석 씨가 프로그램 알려주고 자료 보내주고. 지호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고맙다고 했지. 기억나? 소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민석이한테 고맙다고 했어. 내 마누라 일 도와준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지호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가족이라서 의심하지 않았고 가족이라서 더 고마워했어요. 소영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번 만나서 일 얘기하다가 그냥 개인적인 얘기도 하게 됐어. 무슨 개인적인 얘기? 지호가 물었습니다. 소영이는 머뭇거렸어요. 그냥 사는 얘기. 사는 얘기가 뭔데? 나도 힘든 얘기하고 민석 씨도 자기 힘든 얘기하고.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오빠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민석이는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예전 같지 않았잖아. 뭐가 예전 같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몇 년 됐는데. 서로 말도 줄었고 애 문제도 그렇고.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애 문제? 우리 둘이 애 안 낳기로 했어? 그런 말 안 했잖아. 민석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먼저 조금 더 둘이 살고 싶다고 했잖아. 나도 회사 자리 잡고 나서 생각하자고 둘이 같이 결정했잖아. 그런데 그게 왜 당신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가 돼?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호는 소영이를 노려봤어요. 너는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소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가 맨날 늦었잖아. 회사 때문에. 출장도 많았고 아이도 거의 내가 다 봤고.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야근 많이 했어. 그게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외로웠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하필 민석이야? 소영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세상에 남자가 그놈 하나밖에 없었니? 소영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 어떻게 내 남편 여동생의 남편이랑 그럴 수 있어? 명절마다 같이 밥 먹고 서로 웃고 가족이라고 지낸 사람이잖아. 지훈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언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소영이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자 민석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소영 씨만 몰아붙이지 마세요. 모두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물었어요. 그러면 누굴 몰아붙여? 민석이는 침착했습니다. 저도 같이 시작한 겁니다. 누가 아니래? 그래서 민석이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소영 씨랑 끝낼 생각 없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소영이도 놀라 민석이를 바라봤어요. 지훈이는 한동안 남편 얼굴만 봤습니다. 뭐라고? 우리도 이제 끝낼 때 됐다고 생각해. 민석이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애도 없고 지금 끝내는 게 서로한테 나아. 지훈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새언니랑 살겠다는 거야? 민석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오빠. 아니.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오빠라고 부르기도 싫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민석이는 한동안 침묵하다 말했어요. 적어도 저는 제 마음속이면서 계속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 순간 남편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소리는 낮고 무서웠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냐? 민석이는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압니다. 내 딸이랑 5년 살았다. 알고 있습니다. 5년 살다가 마음 바뀌었다고 끝내는 것도 내 선택이겠지. 남편이 손가락으로 소영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 애야?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처남 마누라야. 내가 가족이라고 앉아서 밥 먹던 사람이야.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민석이는 얼굴을 굳혔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어요. 반면 소영이는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 없었어요. 지호가 천천히 소영이를 돌아봤습니다. 뭐? 오빠랑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었어. 그 말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지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그러면 뭐야? 소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랑 애는 그대로 두고 민석이랑 계속 만나려고 했어?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지호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너는 알았어. 몇 달 동안 만났잖아. 한 번 실수한 것도 아니고, 계속 연락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모텔까지 갔잖아. 소영이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호는 한동안 아내를 바라보다 말했어요. 나가. 오빠, 오늘부터 우리 집 들어오지 마. 소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 미치겠어. 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의 얼굴 보면서도 이 짓을 했잖아. 그날 소영이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친정으로 갔습니다. 민석이 역시 지훈이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그날 저희 집에서 잤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안 봤으면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나 계속 모르고 살았겠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마 그럼 더 행복했을까? 그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집의 이혼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지훈이는 생각보다 빨리 결정했습니다. 민석이가 이미 이혼하겠다고 했고 무엇보다 자신도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 나 저 사람이랑 다시 한 집에서 어떻게 살아? 새언니랑 잤다는 걸 알았는데 옆에 누워서 잘 수가 있겠어? 저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지호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영이는 몇 번이나 지호에게 사과했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왔고 전화를 했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오빠, 한 번만 만나줘. 아이 생각해서라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처음 며칠은 지호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이 때문에 결국 만나게 됐습니다. 소영이는 울면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해요. 가정을 버릴 생각은 아니었다. 민석이와도 끝내겠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지호도 흔들렸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와서 한참 앉아 있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소영이 다시 받아주면 바보 같아?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살 수 있으면 살아. 엄마는 뭐라고 안 할게. 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만 아니면 바로 끝냈어. 알아. 그런데 애가 계속 엄마 찾잖아. 손주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왜 며칠째 집에 안 오는지, 아빠가 왜 자꾸 멍하게 앉아 있는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왜 자기 얼굴을 보면 한숨을 쉬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호는 결국 소영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힘들었지만 그 남자가 민석이라는 사실이 너무 컸습니다. 엄마, 지호가 말했어요. 다른 놈이었으면, 정말 다른 놈이었으면 애 보고 한 번은 생각해 봤을지도 몰라. 그런데 민석이는 안 돼. 왜?
제가 물을 필요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놈하고 술도 마셨어. 명절마다 같이 앉아서 밥 먹었고, 내가 회사 힘든 얘기도 했어. 소영이 힘들다고 하면 잘 챙겨주라고 농담도 했고,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 놈이 내 마누라랑 잤어.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 결국 지호도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두 자식의 이혼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됐습니다. 저는 법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훈이는 아이가 없었기에 비교적 정리가 빨랐습니다. 지호와 소영은 아이 때문에 훨씬 복잡했습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 어떻게 만날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둘이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모텔 앞에서 민석이는 큰 소리쳤습니다. 소영이와 끝낼 생각이 없다고, 지훈이와 이혼하면 된다고. 저는 두 사람이 정말 같이 살기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든 것이 공개되고 나자 상황은 달라졌어요. 소영이는 아이를 두고 민석이와 새 출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러 지호와 연락하는 것도 싫어했고, 소영이가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러 가는 것도 불편해했다고 해요. 몰래 만날 때는 서로의 현실을 보지 않아도 됐겠지요. 좋은 말만 하고 힘든 이야기만 나누고 잠깐씩 만나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되자 달랐습니다. 소영이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지호라는 전 남편과 완전히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민석이 역시 직장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둘의 관계가 알려진 뒤에는 처가뿐 아니라 자기 부모님에게도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두 사람도 결국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영이가 지호에게 직접 말했다고 했어요. 민석이와는 이제 연락하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저 인간들 결국 저럴 줄 알았다고. 서로 좋아 죽겠다고 두 가정을 깨놓고 얼마나 가나 보자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지훈이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 회사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에 들어와 있으라고 했지만 싫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있으면 자꾸 생각날 것 같아. 혼자 지내겠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회사도 계속 나갔고 주말이면 친구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별것 아닌 일도 전화해서 이야기하던 딸이 요즘은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호도 달라졌습니다. 아이 때문에 바쁘게 살았어요. 회사 갔다가 아이를 데려오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처음에는 저와 남편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를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소영이도 정해진 날에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호는 이혼했지만 전 아내와 완전히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지호가 손주를 맡기고 잠깐 볼일을 보러 갔어요. 손주와 둘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응? 엄마는 왜 우리 집에서 안 살아?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 친구네 엄마는 아빠랑 같이 사는데 우리 엄마는 왜 다른 집 살아?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다고, 내 고모부와 바람이 났다고, 그런 말을 6살 아이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따로 지내는 게 편해서 그래.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 때문 아니야. 아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모텔 문에서 나온 소영이 제가 길을 건너 달려가 머리채를 붙잡았던 순간 뒤에서 문이 다시 열리고 민석이가 나왔던 장면. 최서방, 제가 그렇게 불렀던 목소리까지 아직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당장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걸 보고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은 아내에게 속고 있었고 내 딸은 남편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로 전혀 모르는 상대와의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무는 것이 오히려 아들과 딸을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다른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그날 조금만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소영이 머리채부터 잡지 않았다면, 민석이에게 달려들지 않았다면, 아들과 딸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하지 않았다면, 일단 두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앉혀놓고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봤다면, 둘에게 당장 관계를 끝내라고 했으면 결과가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물론 민석이는 이미 지훈이와 이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가정을 버릴 생각은 없었다고 했지만 몇 달 동안 거짓말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모른 척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정말 끝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입을 다물었다면 그들은 더 오래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지호는 아내가 자기 매제와 바람을 피우는 줄도 모르고 살았겠지요. 지훈이는 자기 남편이 새언니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남편 건강이 걱정된다며 보약이나 알아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딸을 보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는 아들을 보고 엄마를 찾는 손주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빨리 모든 걸 터뜨린 건 아니었을까? 내가 조금만 참았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조금 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남편은 제 말을 들을 때마다 화를 냅니다. 당신이 왜 죄책감을 가져? 바람 피운 건 개들이야. 당신이 두 집을 깨뜨린 게 아니라 이미 개들이 깨뜨린 거야. 저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군요. 부모라는 게 그런가 봅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내 탓 같고 자식이 상처받아도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모텔에서 혼자 나오는 줄 알았던 며느리. 그 모습을 보자마자 화가 나 달려갔습니다. 내 아들을 두고 누구와 바람을 피우느냐며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모텔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제 사위였습니다. 그날 저는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욕을 했고 소리를 질렀고 아들과 딸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딸은 이혼했습니다. 아들도 이혼했습니다. 제 자식 둘의 가정이 거의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물론 바람을 피운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제 아들과 딸을 배신한 것도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그날 입을 다물었다면 어땠을까? 모텔 앞에서 그냥 지나쳤다면, 아니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터뜨리지만 않았다면,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은 조금 달랐을까요? 하지만 그러면 제 아들과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를 배신한 배우자를 믿고 살았을 겁니다. 그게 정말 더 나은 삶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며느리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붙잡았는데 그 뒤를 따라 나온 남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사위였다면 저처럼 그 자리에서 아들과 딸에게 모두 알려버리셨겠습니까? 아니면 두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두 사람에게만 관계를 끝낼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을 터뜨려 두 가정을 깨뜨린 것인지 아니면 이미 깨져 있던 두 가정의 진실을 제가 조금 일찍 발견했을 뿐인지